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오겐키 데스까? 대답 없는 기자들의 대답을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방송을 꼭 들어주세요. 대답하고 싶어서 안달난 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싹 다 읽고 직접 답해드리거나 담당 기자에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댓글 여러분께 러브콜을 보내는 오겐키 데스까? 9년차 기자 김기아입니다. 그 지난 방송 댓글을 봤는데 여기에 231님께서 그나저나 우리 홍 기자님, 홍성희 기자님 제발 젊은 나이에 허리 좀 플리즈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KBS의 강한 허리라고 주장하던, 이거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죠. 주장하던 홍성희 기자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홍성희 기자가 결석을 했습니다. 없이 이 고용불안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기 3명으로 쭉 가는 걸로. 그래서 방송 듣는 분들도 허리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강 기자는 허리 괜찮아요? 저야말로 이렇게 원래 조용한 레간자 아세요? 레간자. 언제적 레간자야? 너 몇 살이야? 너 레간자 어떻게 알아 네가? 레간자 몰라요? 레간자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완전 옛날 레간자 이거 아니죠? 일단 본인 소개부터. 레간자 같은 남자? 레간자. 이게 제가 원래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가 따로 있네요. 서초동 요정 겸 KBS 법조 레슬러 정의와 팩트로들 후려치고 매치게 해버리겠다. 왜? 뭐야, 강병수 기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 5화 댓글에 배은주님인 것 같아요. 은주 패님이 서초동 요정님은 김남훈 씨, 그러니까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랑 목소리가 똑같은데요? 진짜요? 그래서 팟캐에 최적화된 목소리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KBS 법조 레슬러라고 하세요. 정의와 팩트로 후려치기 매치게 해버린다고.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간 어디냐 있는 거. 다시 읽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 요정 겸 KBS 법조 레슬러 정의와 팩트로 널 후려치고 매치게 해버리겠다. 뭐야, 강병수 기자입니다. 네, 다음. 네, 목소리 미녀 7년차 기자 우기정입니다. 얼굴은 더 미녀 왜 안 하죠? 네? 오늘 분장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각도도 카메라를 약간 등지고 있어요. 지금 오기정 기자가. 지나나와 근데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요? 좋았어. 좋았어. 제가 역시 휴가 갔다 돌아왔더니. 그러네. 야, 전혀 생각 전혀 못했네. 와, 기승전 대단해. 깔때기라고. 진짜. 진짜 신선하다. 대단해. 예, 전혀 그 생각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의 기레기 판별기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은 2년 만에 사라진 김영란 메뉴 그 이유는? 이라는 기사인데요. 최은진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최은진 기자가 아니고 제가 한번 짧은 리포트로 어떤 내용인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관공서 주변의 한정식 거리. 2년 전 내놓은 김영란 정식이 눈에 띄지만 찾는 손님은 많지 않고 저녁에는 55,000원짜리를 많이 먹는다고 주인이 말합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은 1년 전 김영란 메뉴를 없앴습니다. 고급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특급 호텔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신 영수증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음식값이 아닌 대관료 등의 명목으로 영수증을 끊어주거나 식사에 참석한 사람 수를 모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김영란 메뉴와 함께 같이 사라진 건 예약자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변한 공무원은 10명 중에 9명이나 됐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 기자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지금 떨림이 느껴졌는데 이 리포트는 프로야. 아니 지금 후배들 앉혀놓고. 그러니까 다시 할까요?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선배. 마치 선배가 취재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대충 넘어가 주시고요. 이 기사 저는 사실 댓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게 한 몇 개 정도 달렸어요? 이게 한 1,500개 가까이 달렸던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엄청 셌어요. 포탈마다 조금 달랐는데 이 기사를 쓴 이 최은진 기자를 직접 모실까 하다가 간만에 또 그리고 또 오늘 또 최은진 기자가 야퇴 야근하고 퇴근을 해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 코너의 이름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병수가 간다. 이거 진짜 너무 웃겨. 줄여서 병간. 병간. 아 근데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병간을 안 하냐고 이런 요청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갔다 왔는데 네. 어제 갔다 온 어떻게 소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은 밤 10시 5분 개천절 휴일인데 10시 5분에 떡볶이 사매경하면서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 최은진 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아, 밖에서 따로 만난 거예요? 이 김영란법인데 댓글 엄청 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해야 돼요. 잘 읽어보고 네.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네.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고 아니요, 이미 다 예. 봤어요. 그래?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이런 궁금한 기사 써주는 댓글을 밥 얻어먹냐 이런 류의 댓글들인데 AJSH님이 쓴 댓글이면 읽어보면 이 기레기들이 공짜밥 못 처먹어서 발악한다는 그 청탁방지법 어휴 회사에서 월급 안 주냐 골뱅이들아 니들 돈으로 밥술 처먹어 기발놈들아 거머리처럼 쓰레기 같은 기사 써주는 대가로 뭐 처먹지 말고 장난 아니네. 그니까. 근데 그 기발놈이 아닌 최은지 기자님 말이야 해명을 좀 해줘요. 이게 근데 제가 댓글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기사의 의도 자체는 대부분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 기자들한테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또 별개로 기자들이 뭐 그동안 뭐 많이 접대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자 자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아마 댓글로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 써주는 대가로 밥을 얻어먹냐 뭐 이런 걸 댓글도 있네요. 근데 글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없지만 뭐 있었나요? 그러니까. 강병수 기자님? 나도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억울한 게 진짜 기사 써주는 댓글로 밥을 얻어먹어본 경험이라도 있으면 뭐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좀 그런 거였어요. 이게 아예 기본적으로 기자에 대한 미움이 있으니까 분노가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평소에 너무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또 비슷한 거 DC님 기자들은 왜 저렇게 밥값에 집착할까? 예전엔 접대받다가 요즘 못 받아서 맨날 쓰레기 같은 기사나 써대나? 야 그리고 공식 명칭 제대로 써라. 김영란법 아니고 청탁방지법. 네. 야 불렀네. 최은이 불렀는데 해명 좀 해주시죠. 청탁방지법. 이 청탁방지법이 공식 명칭. 네, 그쵸. 근데 기사에 나와 있고 일단 김영란법이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제목이나 뭐 그런 데서는 기사들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기자들이 왜 저렇게 밥값에 집착할까? 근데 저도 밥값에 집착한 건 아니고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3만 원이 상한선이고 밥값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소소할 수도 있어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골프장이나 이런 데가 거기는 진짜 거의 무조건 100% 나갔다 하면 위반이거든요. 골프장을 취재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추석 연휴를 끼고 제가 취재를 했는데 추석 연휴에는 아무도 골프장 가서 접대를 받진 않아요. 그래서 나름 있네. 제가 좀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프장 쪽도 제가 접촉도 해보고 했었지만 그래서 일단 네 그런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밥값에 집착하는 기사를 쓰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스님이 보니까 야 KBS 기자야 니들도 김영란법 때문에 농어민 화협 다 죽는다고 했잖아.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사를 엄청 썼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김영란법 때문에 다 죽는다고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왜 안 지켜지냐 난리인데 왜 그럴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댓글들로 관심이 가긴 하는데 현장에서 보는 정말 상인분들이 요새 가뜩이나 힘든데 더 맞아. 힘들다는 거 아니냐 그런 반응 많지 않나? 실제 반응 어때요? 화내시는 분들도 일단 네 많았고 왜냐면 이제 김영란 메뉴라고 해도 29,000원 다 이렇거든요. 근데 어떤 상인분이 하시는 말이 29,000원인데 여기 이제 뭐 술 한 잔 더 안 하겠냐 메뉴가 있어도 뭐 술 한 잔 더 하고 하면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오늘 직접 읽어보니까 어때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무섭고 기사를 쓰면은 그 댓글을 그래도 꽤 많이 찾아봐서 읽는 편이거든요. 배댓뿐만 아니라 뭐 이제
최신 순으로 또 해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는 편인데 새삼 이렇게 또 읽어보니까 할 말도 많고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쵸. 김영란법에 무슨 악감정은 없고요. 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요. 저녁 약속 막 하자 그러면은 전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기자들도 되게 생각보다 저녁 약속 부담스러워하거든. 힘들 몸 저녁에 일이 없어져서 고양이도 있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최은진 기자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끝난 거야? 쫑. 강수혁. 네. 최은진 기자 만나고 왔는데 어땠어요? 이게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최은진 기자도 할 말이 사실 많았어요. 이 기사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일 줄 몰랐고 그 둘이 굉장히 공감한 게 기사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은 다뤄볼 만하다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이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댓글에 일단 그 기자 자체에 대한 분노가 막 가득한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호감이에요. 네,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얘는 너무 짜증나는 애들인데 짜증나는 얘기를 한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인식이 김영란법은 기자 때문에 생겨난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강병수 기자가 밥 먹고 기사 써주고 뭐 그렇게 해본 적 없다. 그렇죠. 저는 해본 적이 없죠. 기자 생활 좀 짧게 서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선배님 그러면 밥 먹고 뭐 기사 썼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저도. 네. 아 지금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데. 좀 더 겪어봐야 된다. 얘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데 왜 자꾸 이런 거 하냐 이렇게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힘든데 왜 이런 거 자꾸 보도해가지고 돈 덜 쓰게 만들고 그러냐 그런 분노도 되게 많은 것 같은 이래저래 욕먹을 일이 많은 기사였던 것 같아요. NAMA님이 이런 부정적인 기사로 청탁금지법 폐지시키고 싶은 언론인들의 바람인가? 그렇게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언론인 빼고 싶어서 난리치던 기자님들 이런 기사는 순수하게 보이지 않아요. 김영란법 어차피 이제 그냥 무시하자. 그러니까 이런 취지 아니냐, 니들. 여론을 그렇게 만들자. 어차피 무용지물이라는 거 니네가 더 이제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 전에 최은진 기자가 했던 얘기 엄청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저녁 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점심은 보통 10,000원 그 안팎이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녁에는 무조건 술을 마시니까 그러면 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술을 마시겠지만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 본인이야 무조건 마시지. 술 많이 마시거든. 술 그만 좀 마셔. 아니 술을 또 먹다 보면 이게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1인당 뭐 그걸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차라리 아예 이제 술값이 부담스러우니까 저녁에 안 만나는 거 자체가 땡큐. 네, 저는 청탁금지법 찬성합니다. 저도 정말 이게 사실 저녁에 있는 삶을 제일 바라는 직종 중에 하나가 기자인 것 같거든요. 정말로. 아침에도 막 일찍 나와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맞아요. 저녁에라도 4시간 좀 갖고 싶고 이런데 그 예전에 이런 자리가 많을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가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월화수목금 술자리가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일주일에 5일 꽉 채워서 주말에는 또 아쉬워서 따로 먹고. 근데 그런 게 이거 무력화시키고 싶은 기자들도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졸라 많겠죠. 많을 수 있죠.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이번 기사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JASP님이 기레기들은 지 돈 내고 밥 먹은 적이 없어서 가족끼리 외식하고도 그냥 나온답니다. 이런 류의 댓글이 진짜 많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미운 거예요. 정말 막 얘네 막 밥 달라고 막 난리친 애들 같으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이런 댓글을.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좀 비슷한 적 있어요. 누구랑? 내가 내야 되지. 네, 그 정도로 밥을 얻어먹는 게 되게 기자들의 일상화돼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아요?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자랑 그 얘기는 제가 해드릴게요. 기자랑 검사랑 교수랑 밥을 먹으면 기자, 검사, 교수와 밥을 먹으면 밥값을 누가 낼까? 식당 주인이. 아니 이거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들은 버전은 기자랑 검사랑 국세청 직원이었어요. 그렇게 먹으면
네. 식당 주인이 낸다. 근데 기자랑 검사 둘은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쵸. 절대 지 돈 내고 밥 먹는 애들. 일하는. 그렇게 넷이 만나도 그냥 근데 기자랑 검사랑 만나면 돈 누가 내? 검사? 아 진짜? 기자가 슈퍼감이네. 요정 삥 뜯는 야. 거야. 미친놈들 아니야? 그지 새끼들이네 진짜. 야, 그 밥값 안 낸다는 검사보다도 와, 밥값을 안 내는.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하다. 진짜. 짱이다. 아니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니랍니다. 제가 아닌 그랬다는 걸로? 거 아닙니다. 아닌 걸로. 네. 예전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 그런 보도도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KBS가 그런 보도 진짜 많이 했나. 네.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인가 이게 시작이 됐어요. 네, 시행이 맞아요. 됐는데 내가 지금부터 빨리 읽을 테니까 나중에 편집으로 빨리 돌리는지 엄청 많이 했어요. 김영란법 여파 꽃 주문 뚝 화훼업계 울상. 김영란법 시행 한 달 화훼농가 직격탄. 김영란법 한 달 탈출구 없는 화훼농가 재고 쌓이고 매출 40% 감소. 소상공인 70% 청탁금지법으로 경영난. 김영란법 국민 85% 찬성. 유통 화훼 울상. 폐업하고 일자리 잃고 김영란법 된소리. 김영란법 여파 소포장 선물 세트도 매출 뚝. 꽃농사 포기까지 울상 짓는 화훼농가. 청탁금지법 시행 뒤 선물 세트 25% 줄고 한우값 10% 줄고. 금겹살 된 삼겹살 구제역 김영란법 여파. 한우 자금률 뚝. 미국 초저가 김영란법 구제역 삼중고. 김영란법 여파. 난시장 초토화. 농계 외식업계 울상. 청탁금지법 개정 주목. 진짜 전 분야가 걸쳐 있네요. 이게 엄청 많이 했네. 2년에 걸쳐서 다 걸쳐 있네. 우리 어지간하면 똑같은 아이템은 잘 그러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번에 좀 조사하면서 놀랐어요. 네.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어. 이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KBS는 기계적 중립이라고 지킨다. 우리는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다 전달한다 하잖아요. 네. 아니네. 전혀 아니네. 김영란법을 옹호하는 기사는 김영란법 혼란 속 새로운 문화로 정착. 김영란법 시행 보름 유통과 생존 경쟁 적응 중. 이게 다예요? 적응 중 이게 거기가 제가 이제 뭐 인터넷 이제도 네. 찾아보면서 놓친 걸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네. 김영란법으로 검색했을 때 나온 게 이거예요. 어.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네. 김영란법을 칭찬하는 리포트가 없어. 욕할만 하네. 욕할만 한데요. 김영란법이 왜 필요하고 이래서 도입됐고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뭐 강화되든지 이런 방향 이런 게 거의 없고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것 같아요. 야, 이 좁은 아니, 틈새. 놀라지 마시고 그 화해농가 울산 그걸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김영란법 여파로 뭐 시행한 지 뭐 1년인가 뭐 됐을 때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이래갖고 누구 뭐 계산하는데 따라가서 봤더니 뭐 n분의 1로 뭐 카드 계산하더라 뭐 이런 뭐 이런 거야? 네, 그런 거 했었던 아니 근데 이른바 조지는 리포트밖에 없는 거야. 거의. 그렇죠. 이게 네. 이게 안 좋다라는 리포트 개수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했나? 충격적이네. 아니 우리가 어떤 한 이슈를 보도할 때 이게 지금 2016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9월 28일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딱 1년 정도네. 1년 동안 이게 한 이슈도 이렇게 리포트를 꾸준히 그러니까요. 조지는 쪽으로 네. 꾸준히 한 것도 정말 놀랍네. 놀랍죠. 꾸준히. 재밌는 앵커멘트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네. 이게 2017년 2월 22일 리포트인데요. 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다음에 이제 뭐 선물 세트 가격이랑 한우값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앵커멘트가 뭐냐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맞은 첫 명절이었던 지난 설 기간 동안 한우와 과일 선물 세트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했던 소비 위축 심리가 실제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려했었구나. 이게 소비 위축 심리가 통계로 확인됐다? 이런 멘트가 이 멘트는 좀 너무 과한 위험하다. 네. 네. 것 위험한 같다는 것 생각이 같아요. 들었어요. 실제로 화해업가 울산인 거 맞죠? 그렇죠. 실제로 네, 유통업계도 네. 걱정 많이 하고 선물 세트 뭐 줄어든 것도 그쵸. 많아요. 네. 우리도 취재했었는데 이쪽 입장만 계속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거 보니까 저는 사실 댓글을 읽어 보면서 느낀 게 난 내 돈 대고 밥 먹는데 왜 이렇게 그지 취급하지? 그 솔직히 말하면 댓글이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약간 그 나름 이 기자의 직업적 자존심을 갖고서 하는 게 있는데 좀 서운하다 싶은 댓글이 몇 개 있었어요. 너무 그럴 수 기사를 있지. 안 보고 이 댓글이 이렇게 다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뽑아 보니까 기사를 이거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네요.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기레기 새끼들 또 밥 달라고 난리 치나 하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 얘기만 뭐 기자들 입장에서 만나 얘기해봤자 변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니 의뢰.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밥을 사는 분들, 기자들에게 밥을 사는 분들의 네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제보를 네. 하나 받았고 좀 이따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한 분을 할 예정인데 오, 네네. 먼저 제보 받은 것부터 한번 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대기업 홍보팀 대리시래요. 언론사 대응하는 이런 분인데 절대 본인의 업종과 회사명을 밝히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기자는 자기는 절대 못 믿기 때문에 네. 말씀해 줄 수 없다. 갑질의 예가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적이 있었대요. 한 기자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자기들이 워크숍을 하는데 이 기업에서 파는 물건을 좀 협찬을 해달라는 거예요. 속칭 땡긴다고 하죠. 땡긴다네. 이 전문용어로 땡긴다고 하죠. 그걸 땡긴 거예요. 네네.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거부터 일단 갑질이잖아요. 그쵸. 갑질이면 그건 깡패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그쵸. 네. 근데 홍보팀은 또 이 물건만 보내면 욕을 한다네. 그래서 거기에 샴페인이랑 와인을 워크숍 하니까 우리 기자님들 워크숍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축하한다고 샴페인 와인을 꽉꽉 채워서 보낸다. 아이고야. 진짜 싫겠다. 진짜 쓰레기 아니야 이거 진짜. 진짜. 아니 근데 그건 기자가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주면 이제 보복이 있으니까. 아이고야. 그리고 또 관례가 그렇게 굳어져 왔겠죠. 대리시니까 그 전에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겠죠. 그렇죠. 또 이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기자들 초대했대요. 그런데 평소에 갑질이 굉장히 심한 기자 하나 있었는데 네. 행사에 갔다가 를 잃어버렸다. 네, 그래서 똑같은 거를 2개를 사서 보내라고 네? 했다는 겁니다. 왜? 미친놈 아니에요. 한 개도 아니고 왜 2개? 2개. 하나 또 홍준호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 개 하면 서운하니까. 내가 네. 니네 행사 취재 갔다 잃어버렸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이거죠.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들끼리 술 먹는데 그냥 한잔 하자고 불러. 막판에. 그리고 계산. 그 얘기는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진짜 많죠. 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실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겪은 홍보팀 이제 사원분한테 얘기를 듣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 뭐라고? 먹을 거면은 싼 거나 좀 처먹으라고. 비싼 거 처먹고 계산하라고 그러지 말고. 일갈하시더라고. 얼마나 비싼 걸 처먹길 그러지. 근데 그건 진짜 너무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행위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대. 그냥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부르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아니라 정말 엄청 많았죠.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엄청 많았고 저는 이 주변에 이제 홍보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 삥 뜯는 게 점점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기자들이 삥을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삥을 뜯는다. 그렇죠. 체계적으로 삥을 뜯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워크숍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밥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기자들이 오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돈을 찔러주거나 취재하러 오면 돈 찔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걸 못 하니까 무슨 언론사에서 만드는 뭐 동호인 모임 뭐 이런 게 있대요. 무슨 클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각 기업에다가 이제 좀 보내라. 그러니까 가입을 해라. 언론사 내에서 하는 클럽이 있는데 언론사가 뭐 이런 클럽? 아니 언론사가 무슨 예를 들면 뭐 홍보인들 클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각 기업에 있는 홍보인들이 거기에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입비가 연간 2천만 원인 거야. 진짜? 네. 진짜 양아치다. 대박인데? 네. 그러니까 한 언론사가 네. 홍보인 클럽, 그러니까 자기 기자가 들어가 있는 클럽을 조직을 해서 각 업체에 이거 클럽 하면은 너희들끼리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소셜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커뮤니티가 생기니까 네,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들어가려면 2천만 원 내. 네. 근데 사실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카톡방 단톡방 하나 파는 거 아니야? 단톡방 하나 파고 가끔 술 먹고 뭐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해주면 예를 들면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조지는 기사 속되게 말하면 이제 좀 안 좋은 기사를 1탄, 2탄, 3탄, 4탄까지 계속 쓰니까 주가가 아주 그죠.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쉽지 않다. 차라리 2천만 원 내는 게 오히려 그치. 이득 보는 장사일 수도 네.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진짜 그야말로 체계적인 진짜 그렇죠. 삥을 뜯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러네요. 거죠. 뭔가 이렇게
꽃무늬 옷 입고 돌아다니던 국내 양아치들이 네. 정장 잘 빼입은 조직폭력배로 변한 듯한. 그렇죠. 그쵸. 누구 때려가지고 돈 뺐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정말. 야 근데 이 언론사 어디야? 진짜 궁금하다. 대박이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선배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 누군가는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기자들에게 당했던 분, 기자들한테 밥을 수없이 샀던 분,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기자들을 상대하는 일들을 하셨던 분을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KBS 김기화 기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본인이 어떻게 기자 관련된 업무를 하셨었고, 뭐, 어떤 분이었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6년 정도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요. 예, 이제 나와서 사기업을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무원 생활할 때 이제 기자분들이랑 접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죠. 기자들한테. 그렇죠. 밥을 근데 그게 기자분들 별로 달라서 네, 꼭 사야 되는 기자분이 있고 네. 반만씩 내는 기자분이 있죠. 반반이 내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도. 뭐 한두 분 있어요. 한두 분. 전체 출입 기자는 뭐 몇십 명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한 10명 정도는 봤죠. 근데 은근히 이게 뭐 좀 비싼 거 먹고 싶어하는 그런 기자들도 있나요? 네, 그것도 이게 비싼 거를 먹고 싶어하고 안 먹고 싶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처음부터 저희가 알아서 비싼 거를 잡죠. 싼 거 뭐 삼겹살 이런 거 못 먹죠. 삼겹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건 못 먹고 그냥 회나 먹고 그러는 거죠. 어떤 걸 주로 먹나요, 그러면? 뭐 그 1인 얼마짜리 회 있잖아요. 그런 거나 뭐 이제 아니면 소고기집이나 이런 데 주로 가죠.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이 갑질, 뭐 진상짓 혹시 이런 게 있었나요? 밤에 오라고 그럴 때. 밤에요? 네, 그런 거가 좀 싫죠. 밤에 왜 부르는 거예요? 술 먹고 있는데 나 술 먹고 있는데 한번 와서 그냥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때가 있죠. 그럼 계산은 누가 해요? 계산은 제가 하겠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일이 많이 있다더라 얘기를 했거든요. 많죠. 들은 내용도 많고. 들으신 것 중에서는 어떤 게 또 있나요? 또 기자분들. 뭐 아는 친구 중에는 이제 저랑 같이 술 먹고 있다가도 이제 기자분이 부르면 무조건 가더라고요. 같이 둘이서 술 먹고 있는데 버리고. 그 정도로 이제 기자한테 잘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덜했어요. 그래도 제가 공무원이니까 네. 좀 덜했죠. 덜했지만 그 친구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더 심하죠. 얼마나 심한가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새벽 1시에 이제 둘이서 술 먹고 있는데 오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새벽 1시에? 네, 12시, 1시 이럴 때. 근데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적 없겠지만은 혹시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사준 적 한두 명 얘기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그분들은 자기가 내요. 한 번 얻어먹어서 한 번 내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안 사준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부끄럽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이게 업무 때문에 웃으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사면서도 기자님 뭐 지난 기자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할 거고,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속으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다시는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예. 일하실 때가 김영란법 생기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생기기 전에도 이랬고 생기기 후에도 이랬죠. 그럼 잘 아시겠네. 그러면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좀 많이 좀 나아졌나요? 어때요? 전혀 나아진 건 없는데. 진짜요? 왜냐면은 이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누군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밥을 먹는 게 이 식당에서 먹는다면 방에서 먹잖아요. 그렇죠. 뭐 신고할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근처에서 안 먹죠. 김영란법 생겨가지고 좀 멀리서 가서 먹지 근처에서 안 먹는 거가 바뀐 거죠. 그럼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혀 달라진 거 없어요. 김영란법은 진짜로. 앞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김영란법이 거의 사장이 됐는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밥 사달라고 지금 보챘던 기자들, 옛날에 기자들 또 무리한 요구도 했던 기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기자분들이 연봉도 높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연봉을. 네. 굳이 그거를 나만 그 정도 많이 버는데 그렇게 얻어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렇죠. 기자들도 법인카드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법인카드는 좀 중요한 분 만날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들을게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은 언론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더 그 권력을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많은 게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봤는데 충격적이에요. 네, 정말 할 지금, 말을 네. 잃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멘트가 뭐예요? 법인카드. 법인카드는 중요하냐? 중요한 사람 와. 만날 때 쓴다고. 그러니까 기자님도 법인카드가 있잖아요 하니까 네. 이거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만 쓰는 거야. 네. 그럼 욕해도 되죠. 어. 미친놈 아니야, 그 진짜. 홍보실 직원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와. 그 말씀한 기자님 진짜 반성하세요. 진짜 이게 무슨 진짜 나도 진짜 너무 빡치겠다. 아, 야. 진짜 짜증날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한두 명은 사더라. 한 번 먹었으면 한 번 자기가 사고. 네. 실제로 왜냐면 저희 이제 다른 기자가 다른 홍보 직원의 밥 사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냥 우리끼리는 막 사라 아예 저도 사요 뭐 이렇게 하지만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긴 있군요. 이 뭐 사회가 아직은 뭐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게 뭔데? 지금 아직 약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새벽 1시에 친구랑 술 먹다가 달려갔다는. 그 친구도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일반 사기업의 홍보팀이라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본인은 공무원이라서 좀 덜하지만 그 친구는 새벽 1시에도 전화 오면은 둘이서 술 먹다가 진짜. 놔두고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기자한테. 1시에 전화하는 경우는 뭐야? 계산하라고 전화하겠죠,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1시에 전화를 해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집에서 자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자니? 자니? 아, 자니? 진짜. 많이? 미친놈 아니야? 아니, 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그래요. 맞아요. 같은 직장인이잖아. 네,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뭐 이렇게 말하면 지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만 우리 맨날 세상 좋아져야 된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주구장창 쓰는 거잖아요. 그거 쓰고 돈 받아먹고. 근데 새벽 1시에 그런 나와 같은 동료를 어떻게 보면은 그딴 구로 불러낸 거는 충격적이네요. 근데 심지어 그런 일이 많초라고 했잖아. 비일비재 아니라 많초라고 했어. 그러니까 많초. 그리고 실제 우리가 들은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홍보실 직원 얘기하면 뭐 새벽에 불러내가지고 숙소 계산시킨다고. 네. 그래서 힘드시겠네요. 그랬는데 직접 실제로 정말 하시는 분을 네. 오늘 얘기를 들었네요. 야 진짜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기자님들 진짜 그지야? 진짜로. 법카만 이렇게 퀵으로 보내면 돼. 그러니까 이게 거지도 아니고 거진데 갑이야. 이런 경우. 거지왕. 그 얘기도 진짜 인상 깊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봤을 때 갑이 제일 권력이 센 사람들이 언론이다. 근데 권력을 갖고 있는 갑들이 함부로 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말이 마지막에 말은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마음에 너무 콕콕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본인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좀 그러지 말아달라. 사실 이분은 이제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꼭 그게 되는 것도 아니면 하지만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정말 기자님들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 기자들이 그런 거에 젖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권력이 생긴다는 거에 되게 젖어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강병수 기자는 아직 그렇게 때가 묻지 않았나?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걸 많이 안 받아봤으니까. 못 받아봐서. 이제 약간 이제
어디 가서 뭐 나 기자 입네 이러고 다니는 적도 있었죠. 저도. 근데 그런 대우를 받다가 한 번에 구청에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구청이 아이템이 뭐였냐면 말하면 좀 부끄럽다. 알게 될 텐데. 그 구청이 실수로 잘못해서 주차 그 딱지가 잘못 날아간 그런 사건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거기 취재 갔는데 그 이제 구청이 잘못한 거잖아요. 구청 조지는 걸. 구청 조지는 아이템을 갔는데 구청의 사무실 딱 들어가서 저 전화도 미리 했어. 네 이제 갑니다. 누구 기자님 이거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담당 국장이 버선발로 안 나오는 거지. 갔는데 김기아가 갔는데 내가 조지러 간다고 얘기도 하고 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버선발로 안 뛰어나오는 거지. 저기 구석에 앉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줘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래? 완전 난 당연히 아주 빨리 커피 내와 막 이렇게 여기 앉으십시오. 안 그러는 게 막 서운한 거야 내가. 그게 내가 그 3년 차? 되게 어렸을 때. 기사에 영향을 미쳤나요? 기사에 영향 안 미쳤죠. 그 아이템이 아마 킬됐나 그랬을 거예요. 약간 그때가 그 김용민 씨가 말했던 기레기화 시절. 그뭐 앞뒤인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이게 반성의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는데 근데 그때 버선발로 안 뛰어나온 국장이랑 취재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 저한테 같이 가던 촬영 기자 선배가 얘기했어요. 기화야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진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나 봐.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는 그게 나왔구나. 돌아오는 차에서 네. 기화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진짜 좋은. 근데 그 순간에 엄청 부끄러웠어요. 진짜. 네.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 왜냐하면 나는 안 그런 기자라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속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죠.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부끄러워할 기회가 없었던 기자들은 계속 당연하게 그쵸. 그런 이게 상황들이 원래 나한테 주어진 건갑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호의가 계속되면은 걸린 줄 안다고. 진짜 둘린 줄. 둘리 같은 놈들.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전화해서 계산시키고 바깥 절대 안 내고 고기 먹는 사람들 가가지고 꽃등심 드시죠. 야 진짜 먹지 마 꽃등심 먹지 마. 이번에는 약간 가면 쓰고 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나 부끄럽다. 하여튼 우리 반성의 시간을 이게 진짜 반성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셋 다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기로 우리가 반성의 시간 좀 가집시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잘합니다.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약간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고 있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오늘 방송 어땠나요? 강병수 기자부터. 저는 진짜 다른 이전에 댓글 읽어주던 기자들 다른 화도 그랬지만 오늘이 제일 약간 치부를 드러낸 듯한 정말 내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야기를 한 듯한 건데 너무 화끈거려서 아까 가면 쓰고 해야겠다라는 말이 오늘 진짜 딱 한마디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계속 끝나고 오늘의 한마디를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규정 기자 소감과 오늘의 한마디. 아니 이거를 얘기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이걸 얘기해도 되나? 결국에 내가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아직까지도 조금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뭐죠? 얻어먹지 말자. 네. 사자. 네. 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늘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아니 무슨 가이드 2천만 원 미치는 놈도 아니야 진짜.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네. 이건 꼭 읽어야 돼. 하는 댓글 궁금해서 잠도 못 잘 만큼 기자들한테 꼭 듣고 싶은 대답 혹은 스튜디오 청문회에 불러 앉히고 싶은 기자가 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리플라이 KBS를 검색하셔서요. 메시지 주시거나 이메일 replyKBS@gmail.com에 제보해주세요. 유튜브 또는 팟빵 댓글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항상 언제나 always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여기 몽쉘처럼 너는 아니다. 안 돼요 이거. 몽쉘처럼 부드럽게라고 써있잖아.
병수가 간다처럼 해야죠. 프로레슬러 목소리다. 그러네.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목소리네.